자, 센 D 미적분 페이지 22쪽 유형 3번 가볼게. 자, 문제번호 10번. 타이틀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항이 부호가 교대로 바뀐다. 어차피 우리가 급수니까 DO가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까지 AN이라는 소리죠. 이걸 좀 풀었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는 형태를 말할 수 있겠죠. 저기서 말하는 SN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부분합이죠. 여기서 말하는 SN이 부분합이야. 즉 A1부터 어디까지 더하라는 거야? AN번째까지 더할 거야. 근데 유형 3번이 부호가 교대로 바뀐대.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이런 거야.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땡땡땡땡 이라고 써 있겠습니다. 이랬을 때 급수를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이게 얼핏 보기에는 0 같지만 이 항의 개수가 이 항이 홀수계랑 이 항이 짝수계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네. 홀수계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로 끝나겠죠. 짝수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얼마예요? 0으로 끝나겠죠. 이런 것처럼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에서는 홀수항 이 급수랑 짝수항의 개수를 각각 구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으면 급수가 수렴한다. 수렴값을 구할 수 있겠다. 두 개가 다르면 수렴하지 않는다. 급수의 합을 구할 수 없다. 라고 표기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10번 가볼게. 근데 요거 내신에 자주 나오고요. 수능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이는 문제입니다. 10번 가볼게요. 10번의 기억. 기억은 쉬워. 왜? 마이너스 더하기 3분의 2 빼기 4분의 3 이렇게 가로가 묶여 있으면 이게 한 세트죠. 하나, 둘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있는 것도 항상 저런 모양으로 나올 거라고. 그러면은 얘랑 지웠고 얘랑 지웠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 이 n번째에서도 얘가 지워지겠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 빼기 요 형태가 쓰여 있겠지. 요 형태는 자연스럽게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써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어요? 1번째 써 있는 게 3, 2잖아. 2번째 써 있는 게 4. 잠깐 틀렸다. 틀렸다. 띠릭. 1, 2, 3, 4, 5, 6. 1, 2, 3, 4. n 플러스 1이고 1, 2, 3, 4. 이렇게 써 있겠네. 미안해. 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어쨌든 극한이니까 여기가 얼마로 빠져나가요? 1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2분의 1 빼기 1이라고 해서 언제나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합을 갖고 있다. 이게 가로가 묶이는 건 오케이야. 그렇지? 근데 문제는 2번 가볼게.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게 S AN AEN 빼기 1가 A의 2N으로 일반항을 좀 나눠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는 홀수항은 어떻게 써 있냐, 짝수항은 어떻게 써 있냐를 보는 거죠. 여기 홀수항을 쓰라는 소리겠죠. 그러면은 홀수항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써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짝수항은 거꾸로 썼죠.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홀수항이 1, 2분의 1, 3분의 1이니까 1을 1분의 1로 보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n분의 1 뭐 이렇게 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구하겠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쪼쪼쪼쪼쪼쪼 써 있다가 맨 마지막에 n분의 1 이렇게 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띠리리리리리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뭐 이렇게 써 있다고 볼 수 있겠지. 확인됐어요? 그럼 이게 홀수라면 어차피 지어지는 건 이렇게 지어지는 스타일은 똑같아. 근데 맨 마지막에 남냐 안 남냐의 싸움이겠죠. 그래요. 지어지고 이게 홀수계라고 치면 세트는 요렇게 두 개씩 요렇게 남고 요 하나 남는다는 소리지. 그러면 이렇게 지어지고 요 마지막 거에서 이렇게까지 지어지고 끝나겠지. 그래서 얘는 리미트 1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트는 이렇게 두 개씩 나올 거야. 두 개씩 나오는데 얘도 이렇게 해서 두 덩어리가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지어지는 스타일은 이렇게니까 이렇게 지어지겠죠. 그래서 이것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남겠지.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어쨌든 어디로 가고 있어? 0으로 가고 있으니까 궁극적으로 1이겠죠. 그럼 1 똑같죠? 그래서 동그라미가 되겠다. 무조건 다 동그라미가 되는 건 아닙니다. 3번 가볼게. 1 빼기 2 플러스 3 빼기 4 땡땡땡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EN 빼기 1과 EN의 스타일을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돼. 홀수항은 13579죠. 그래서 EN 빼기 1 짝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EN이라고 표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홀수항일 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차피 짝으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빼기 2 더하기 3 빼기 4 더하기 5 빼기 6 땡땡땡땡 그래서 홀수항에서 끝났으니까는 2n 빼기 1 이렇게 끝날 건데 요게 요렇게 얼마 남아? 마이너스 1 요렇게 얼마 남아? 마이너스 1 요렇게 마이너스 1 띠리링 요 앞에서 끝나겠죠. 홀수계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 뒤에 마이너스 2n 빼기 1이라고 써 있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저쨌든 2n 빼기 어쩌구가 남아 있을 거야. 확인됐습니까? 근데 이 n이 어디로 간다고? 무한대로 가니까 이 녀석은 무한대로 가고 있겠죠. 라고 밑에 것도 확인해 볼게.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는 걸 연습시키고 있는 거니까.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쨌든 1 빼기 2 요렇게 플러스 3 빼기 4 요렇게 떼레레랭 마지막 단원에서 2n 빼기 2n 빼기 1 2n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요것도 마이너스 1 요렇게 남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특정 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자, 그래서 틱틱 정리를 해보면 무한대랑 특정수가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얼마? 기역과 니은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대로 등장하는 수열의 급수는 n번째 항에서 끝나는 거, 아니, 홀수항에서 끝나는 건지 짝수항에서 끝나는 건지를 먼저 구분지어 놓고 각각을 풀어서 두 개가 같으면 급수가 수렴한다. 두 개가 다르면 급수가 수렴하지 않는다. 즉 발산한다. 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시간 많이 걸리는 문제긴 해요. 일일이 해봐야 됩니다. 11번에서 두 개만 확인해 볼게요. 11번에서 3번과 4번 두 개만 확인해 볼게요. 11 다시 월수금만 오라니까 화요일도 왔네. 왔으니까 공부해. 해.
했어? 자, 유형 4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유형 4번에 네. 자, 볼게요. 우리가 급수라는 건 항을 계속 더하는 거죠. 언제까지? 끝나지 않은 계속 무한대까지 더하는 거야. 그럼 이거를 공부치기라고 생각해 볼게. 이렇게 A1이 있어. 여기에 A2를 붙이고 A3 붙이고 A5, A4를 붙여. 근데 이거를 무한대로 붙일 거야. 그럼 그 무한대로 붙인다는 개념을 얘를 붙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까? 계속 어차피 급수라는 건 끝나지 않고 계속 붙일 건데 마지막에 붙인다는 생각을 개념적으로 AN의 극한을 붙였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이게 무한대니까. 근데 마지막에 붙어있는 녀석이 0이면 더 이상 사이즈가 커지지 않고 끝났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이 0이다 라는 명제가 항상 성립을 합니다. 오케이? 그럼 이게 기본 명제니까 이거의 대우도 성립을 하겠죠. 하지만 극한이 0이라고 급수가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은 0인데 역명제인 극한이 0이라고 급수가 수렴하지 않는다. 그럼 문제는 거기서 나오겠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13번. 수열 AN에 대해서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n분의 AN이라고 하는 수열이 수렴한다. n분의 AN이라는 수열의 급수는 2로 수렴한다. 그럼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이라고 하는 극한은 얼마다? 0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AN이 아니라 n분의 AN이죠. 그러면 질문. 다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제곱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4 제곱 플러스 3 n제곱 플러스 n의 값을 구하십시오. 분모 분자를 똑같이 뭐 해주면 돼? n제곱으로 나누겠다. 분모 분자에 똑같이 n제곱으로 나누면 n분의 an의 제곱 빼기 1 마이너스 4 n분의 an의 전체 제곱 플러스 3 플러스 n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근데 n분의 1은 어디로 날아가? 0으로 날아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0-1분의 마이너스 4 가로 열고 0 플러스 3 해서 토탈 가격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연습용이니까 이 정도까지는 꼭 기억해내면 좋을 것 같아요. 범수가 17번, 18번 두 개 시켜볼게요. 17, 18. 아.
그치, 그 소리죠. 다 지워버렸네. 7번에 마이너스 3분의 2, 8번에 15. 8번 같이 한번 해볼게. 18번. 자, 보겠습니다. 수열 AN의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S라고 했을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Sn 플러스 3, Sn 플러스 1이 6 플러스 AN 빼기 2분의 1의 n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S나 SN이나 SN 플러스 1이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 갈 때 SN이라고 부르는 거나 시그마 K는 1에서 무한대까지 AN이라고 하는 거나 우리 문제에선 얘를 그냥 통칭해서 S라고 읽으란 소리겠죠. 근데 n번째까지 합해서 극한을 구하는 거나 n 플러스 1번째까지 합을 구해서 극한을 구하는 거나 어쨌든 다 S로 통일되겠다라는 것까지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등호니까 양옆에 리미트를 취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네, 그래요. 양변에 리미트를 취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전체 Sn 플러스 3, Sn 플러스 1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6 더하기 AN 빼기 2분의 1 전체 n승 요렇게 라고 말할 수 있겠어? 네, 그래요. 그러면 좌변이 뭐로 바뀌어요? 4S라고 부르면 되겠죠. 4S. 자, 리미트가 6을 만나면 그냥 6은 6이죠. 말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급수가 존재한다 그랬잖아.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 AN의 극한은 얼마예요? 0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0. 자, 2분의 1은 등비수열의 극한이죠. 1과 마이너스 사이에 있으니까 어디로 날아가? 0으로 날아가니까 빼기 0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S값은 2분의 3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네. 그래서 최종 답은 얼마가 되겠다? 15가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그렇게 어려운 계산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9번 가볼게. 다음 급수 중 수렴. 급수의 수렴을 찾으십시오란 뜻이죠. 자, 첫 번째 확인해 볼게. 3분의 2 더하기 4분의 3 더하기 5분의 4 더하기 땡땡땡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먼저 일반항을 찾아볼까? n번째 있는 항은 어떻게 써 있어요? 요렇게 써 있죠. 라고 말할 수 있겠어.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고 하는 수열의 극한은 얼마예요? 1이죠. 맞습니까?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은 0이다. 대우명제. 극한이 0이 아니면 발산한다. 0이 아니죠. 그럼 급수는 발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괜찮아.
첫 번째 2번 가볼게. 2분의 1 플러스 5분의 2 플러스 8분의 3 이라고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자, AN을 한번 찾아보자. 자, 분자는 쉽죠. 1, 2, 3으로 가는 거니까 N으로 갈 수 있겠죠. 맞습니까? 분모가 3N 빼기 1. 그럼 극한은 얼마예요? 0이 아니죠. 그죠? 함수의 극한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한다. 3번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1 더하기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땡땡땡이라고 써 있으니까 자 먼저 수열이 된다. 수열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이렇게 표기해 놓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좀 예쁘게 쓸게. 이렇게 써 있죠. 그럼 이거는 발산하나? 그렇죠? 해당 사항이 없겠죠. 자, 4번 가볼게. 3분의 1 플러스 3, 6, 1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써 있고 1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러면은 분모만 해보면 분모가 뭐로 보여요? 그래서 구해보자. 369의 합이니까 등차합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쓰면 돼? 그러니까는 시그마 3K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2분의 3n n 플러스 1 이렇게 써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3n제곱 플러스 3n분의 2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러면 극한이 0이죠. 그래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은 0이야.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대우명제 극한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해. 요건 오케이야. 근데 지금 얘가 0이 나왔지. 그러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그 명제로 가는 게 아니라 일일이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1부터 n까지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일반항의 개념인 3n 맞죠? 3n제곱 플러스 3n분의 2 이렇게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얼마로 가냐? 이거 일일이 다 해야 되나? 해야 될 것 같지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차피 시그마 분수니까 3분의 2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얘가 n 플러스 3분의 1이라고 3 뺐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부분 분수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3분의 2 앞으로 빼고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분의 1이라고 왜 이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집어넣으면 3분의 2 가로 열고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띠리리릭 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착착착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까지 남을 건데 어차피 그 앞에 얘를 어디로 보내버린다? 0으로 보내버린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는 건 얼마? 3분의 2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4번 같은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저 명제로 풀 때 극한이 0이 아니면 발산한다는 오케이. 0이 아니고 0이 아니고 발산 0이 나와버렸어. 그러면 그때는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몇 번?
4번이 되겠죠. 지겹지만 어쩔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게 제일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습니다. 연습도 많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되고. 21번 하나 시키고 빠질게요. 나왔어? 디귿? 자, 넘어가서 22번 가볼게. 자, 22번은 급수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급수라는 기호를 풀었으면 리미트 n이 무한대고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an 이렇게 써 있는 거죠. 리미트는 자기 뒤에 있는 녀석에 영향을 다 미치는데 시그마라는 기호는 더하기 빼기한테만 영향을 미칩니다. 그치? 곱하기 나누기한테는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라고 하는 요 급수의 기호가 등장을 하면은 더하기 빼기한테만 분배해서 풀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게 급수의 성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급수가 수렴할 때 더하기 빼기 한에서는 분배해서 풀 수 있겠다. 그럼 22번 수렴하는 급수 두 개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까지 3 an-2 bn을 28이라고 할 거고요.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까지 5an 플러스 4 bn을 10이라고 하겠다. 그럼 분배를 하면 얘가 이렇게 빼기한테 분배될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더하기한테 분배될 수 있다 그랬죠? 이 실수배 3은 앞으로 쭉 뺄 수 있지? 그래서 얘를 3알파 빼기 2베타를 28이라고 읽어도 되겠죠? 마찬가지로 5알파 플러스 4베타를 10이라고 읽어도 되겠죠? 그럼 이 두 개를 연립하면 곱하기 2 할게. 6알파 빼기 4베타가 56. 두 개를 더하면 11알파가 66. 알파가 6. 괜찮습니까? 알파가 6인 거를 아무데나 집어넣어 볼게. 63, 18 마이너스 2베타가 28. 그러면은 2베타가 마이너스 10. 베타는 마이너스 5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A라는 수열의 급수값이 6이고요. B라는 수열의 급수값이 마이너스 5야. 이랬을 때 최종 질문 두 개의 합을 구하십시오. 1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급수값을 구할 수 있겠다. 이건 뭐 맨날 했던 거지. 이런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넘어갈게. 26번 가볼게요. 급수의 성질을 이용한 확답형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진입한별 문제죠. 진입한별.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도 진입한별을 했어. 어떻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단 나누기 할 때에는 0이 아닌 수로 수렴할 때. 근데 이게 전제조건이 있죠. 전제조건. 수렴하는 수열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렴하는 급수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기억.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까지 an이라고 하는 급수와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까지라고 an-bn이 둘 다 수렴한대. 자, 그러면은 a도 수렴한대. a라는 수열도 수렴한대. a 빼기 b도 수렴한대. 근데 얘가 수렴하죠. 수렴한다 빼기 b가 수렴한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b 자체적으로도 수렴한다라는 얘기는 품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수렴하는 수열을 가지고 있으면 이 두 개를 가지고 다른 건 고민하지 마. 이 두 개의 모양을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수렴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돼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걸,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면 만들어낼 수 있죠. 빼기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수렴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래서 기억은 동그라미. 약식으로 쓸게. an이라는 수열과 bn이라는 수열이 모두 수렴을 한대. 맞습니까? 이러면 두 개를 더해. an, bn을 더해서 나올 수 있는 an 플러스 bn이라는 수열의 급수도 수렴하죠. 그러니까 an 더하기 bn이라는 수열의 극한은 얼마겠어? 0이 되겠다. 니은은 동그라미. 괜찮아? D극 가볼게. an이라고 하는 수열의 급수가 수렴. 요게 급수가 수렴을 한대. 라고 하면 E-an이라고 하는 급수도 수렴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만. 하나만 알고 있는데 빼기 또 수렴한다? 볼게요.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이 얼마예요? 0이죠. 그래요? 근데 2 빼기 a라고 하는 수열의 극한이 얼마야? 2죠. 그러면은 2 빼기 a라고 하는 급수는 발산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아우. 마치 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지.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수렴하는 급수와 수렴하는 급수 두 개를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갈 거니까 지금 디귿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 하나를 가지고 알려줬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리을 가볼게.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까지 an과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까지 bn이 모두 발산하면 합이 발산한다. 얘도 발산하고 얘도 발산한대. 그래서 이 두 개를 발산한다. 맞을까 틀릴까? 틀리지. 이건 너무 대표적인 예잖아. 그쵸? 그래서 아웃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 7번 문제가 자주 등장해. 수능에서 혹은 내신에서 꽤 높은 빈도수로 등장을 합니다. 생각보다 좀 까다로워요. 순간 하면은 그냥 막 동그라미 이 디귿 같은 거. 순간 하면은 동그라미를 칠 수도 있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잘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급수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슬슬 나오겠죠. 살짝 넘겨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급수를 배우는 이유는 사실 등비급수 때문에 그러겠죠. 등비급수와 등비급수의 활용 한 2장 더 넘기면 우리가 유형 15부터가 사실 진짜 배우려고 하는 이유야. 자, 그 전까지 빠르게 좀 가봅시다. 29번 가볼게.
좌표 평면에서 직선 x-4y 플러스 4, 0 위의 점에서 x와 y 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의 좌표를 x좌표가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띠링띠링띠링이라고 쓰겠다. 이랬을 때 an, bn의 bn분의 1의 급수를 구하십시오 라고 되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얘가 4y가 착착 x 플러스 4니까 y가 4분의 1x 플러스 1이라고 쓸 거고 그림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림인데 모두 자연수니까 어쨌든 1, 2, 3에 따라서 가겠는데 x가 뭐의 배수일 때? x가 4의 배수일 때부터 출발을 하겠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써 있는 건 x 좌표 값은 4n배로 가겠죠. 그랬을 때 y 좌표 값은 n 플러스 1로 따라가겠죠. n 플러스 1로 따라간다. 괜찮습니까? 자, 문제 파악했어. 답만 쓰자.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까지 4n n 플러스 1분의 1 써있겠죠. 4분의 1 앞으로 쭉 뺄 거고 리미트 쓸 거고 부분 분수기 때문에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인데 집어넣으면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띠리리링 맨 마지막에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일 건데 지워지고 남아있는 거 어쨌든 리미트의 영향을 받아서 0으로 빠지겠다. 4분의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뭐 빨리빨리 풀었지만 다 알아들을 것 같고 이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문제를 해석하는 거죠. 계산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치? 그런 유의 문제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32번 하나 풀고 잠깐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요. 네. 시작해 볼게요. 자, 유형 9번 가볼게요. 이제 등비급수죠? 등비급수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번호 33번인데 등비급수라는 건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까지 an인데 얘가 등비란 소리죠. 얘를 다시 쓰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등비니까 저 부분합의 형태가 두 가지 형태로 쪼개집니다. r이 1인 경우 부분합의 형태는 뭐예요? na예요. r이 1이 아닌 경우 부분합의 형태는 1-r-1분의 a의 r의 n-1이라고 씁시다. 오케이? 1 빼기 r이라고 할까? 상관없잖아. 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녀석의 극한은 발산합니다. 맞죠? 네, 발산이야. 그럼 이 녀석의 극한만 조사하면 되겠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r-1분의 a의 r의 n-1이라고 쓸 수 있겠죠. 요 공비 r이 1보다 크면 발산, 1이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위쪽으로 빠질 거니까. 1과 마이너스를 사이에 쓰면은 얘가 0으로 빠지겠죠. 얘만 0으로 빠지고 얘는 살아나는 거니까. 요렇게 수렴합니다. 괜찮아? 그리고 마이너스 1이면 진동, 발산, 마이너스로 작아도 발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등비수열의 급수의 수렴 조건은 공비 r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을 때만 수렴하고 그 수렴값은 언제나 1 빼기 r분의 a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질문을 지난 시간으로 돌려서 등비수열의 극한 수렴 조건
R이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등비 수열의 극한 수렴 조건은 R이 1 또는 R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을 때, 즉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은 R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을 때, 1일 땐 안 된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그리고 그 수렴값은 언제나 고민하지 말고 1 빼기 R분의 A로 쓰면 되겠다. 알겠어요? 외울 수 있겠어요? 입에 붙이란 소리겠죠? 참고로 누나 학교가 생각보다 높은 포지션에 있어. 고민을 많이 해야 돼. 여기서 1번이요라고 말하면 이씨 혼낼 거야. 근데 궁금한 거 있어. 네? 1번에서 제일 낮은 데가 뭐예요? 1번에서 제일 낮은 데여봤자 3번, 4번 중간보단 높습니다. 약간 그런 쪽으로 그렇게만 비슷하겠죠. 정확히 무슨 과라고 말하면 내가 좀 웃기긴 하지만 점수로 봤을 때 뭐 이과 계열 쪽에서는 물리가 조금 낮고요. 뭐 해양, 뭐 생물, 생태 연구 뭐 이런 것도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진짜 아예 꽂혀 있는 애들이 가는 거지. 그런 연구를 하는 데는 거기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 애들은 걔네들은 크면은 다 연구원이 되겠지. 걔는 박사까지 보면 가는 거야. 근데 점수가 낮은 것 뿐이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밑으로 가진 않지. 밑에서 끌어올리진 않고 어느 정도 선은 있습니다. 3명을 뽑는데 꼭 5명, 6명이 지원하긴 해. 그러니까 미달은 안 나. 계속 점수는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지. 서울대 선에서. 그리고 뭐 공과 계열 쪽에서는 뭐 문과 계열 쪽에서는 뭐 철학과가 조금 낮긴 한데 서울대 철학과가 학교에선 낮더라도 뭐 연대 철학과나 고대 철학과보다 높습니다. 넘사벽이야 1번은. 1번은 가끔 가다 뭐 4번, 5번에서 빵꾸가 나는 적은 있어도 1번이 빵꾸 나진 않습니다. 가끔 그러면은 그 모집 요강 펼쳐가지고 학교 그 과 봐봐. 한 번도 안 봐봤어? 네. 한번 봐봐. 쌤들이 보여줬다는 거. 이제 네 인생이잖아. 조금씩 관심을 가져봐. 그냥 전 몰라요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세상이 각박합니다. 자, 33번 가볼게.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까지 4의 n승 3n 플러스 2승 마이너스 2n 플러스 2승이라고 하겠습니다. 요 더하기 3과 더하기 2와 더하기 2를 쪼개 쓰는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어. 9 괜찮아? 빼기 4 요렇게 바깥치기를 일단 해놓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럼 4분의 3이니까 수렴 조건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무조건 그 결과값은 얼마라고? 1 마이너스 R분의 A라고. 그 결과값은 언제나 얼마라고? 1 마이너스 R분의 A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4분의 1분의 4분의 27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2분의 4 27 마이너스 4 23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겠다. 괜찮습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수렴하고 그 수렴값은 언제나 1 빼기 R분의 A라고 말할 수 있겠다. 34번도 한번 해볼게. 자연수 n에 대해서 xn을 4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an이라고 하겠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x의 n승을 4x 빼기 1로 나눴을 때니까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죠. 그래서 x에다 얼마 집어넣어야 돼? 4분의 1. 즉 나머지는 4분의 1의 n승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공비가 4분의 1이죠. 그럼 수렴 조건을 만족시킵니까? 만족해. 그럼 그 결과값은 언제나 1-R분의
A라고 부를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3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다. 35번 시켜보겠습니다. 이거 역수로 뒤집었어요. 아, 그렇게 막 함부로 막 하고 싶어? 역수를 집어넣는다는 게 아니라 번분수를 활용하면 되잖아. 역수를 뒤집지 말고 번분수를 쓰면 범수야 2분의 7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 번분수 형태로. 아, 이거 오래됐네요. 네, 같이 한번 해볼게요. 35번 가보니까 등비수열 A에 대해서 리미트 AN이 AN 플러스 2의 N승 4N승을 24라고 한대. 일단 여기서 할 때 내가 궁금한 게 1에서 무한대까지 값을 구하십시오라고 되었어. 분수꼴이죠. 번분수를 활용하면 일단 얘가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등비 극한이야 그냥. 그치? 그럼 2분의 1이잖아. 어디로 빠져나가? 0으로 빠져나가. 그럼 이게 0으로 빠져나가. 그래요? 근데 얘가 24라는 값이 나와야 돼. 그러면 얘는 얼마여야 될까? 이런 식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 그래요. 자, 이렇게 가보자. 그러면은 어차피 요거를 이렇게 실정해도 상관이 없겠죠. 라고 볼 수 있겠어? 됐어요.
자, 보습니다. 문제가 우리가 지금 AN이 등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녀석을 R의 n승 형태로 읽을게. 초항 개념을 잡아야 되나? 아, 초항 개념을 잡아야 되는구나. 그치? AR의 n-1승이라고 할게. 그러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이렇게 알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알고 있는 거라고 또 볼 수 있겠죠. 시작을 잘못 잡은 것 같지만 돌아갈 수 없어서 끝까지 밀고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 저기서부터 잘못 잡은 것 같아. 다시 돌아갈까? 미안해. 이 생각을 맨 처음에 했어야 되는데 늦게 하다 보니까 얘를 확실하게 못 잡고 들어가서 다시 할게요. 미안합니다. 먼저 AN이라고 하는 녀석의 아이덴티티가 AR의 n-1승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녀석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R분의 1 R의 n승 플러스 2의 n승 4의 n승은 24가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아까 여기서 이제 역턴을 한 번 더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1 잡아줄 거고 R분의 A 4Rn 플러스 2분의 1의 n 이렇게 빠져나갈 건데 얘는 눈에 보이니까 0으로 이제 빠질 거야. 그치? 그리고 R분의 A니까 이렇게 분자로 올릴게. 그래요? 자, 요 녀석이 0이면 말이 안 되죠. 근데 등비 수열의 극한은 얼마 아니면 얼마로 수렴해? 1 아니면 0이죠. 0은 될 수 없지. 그러니까 얼마로 수렴하는 거야? 1로 수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R이라는 녀석을 4로 캐치해내고 들어갑니다. 괜찮아? 그러면 A분의 R이 A분의 4가 24라고 하는 스토리를 얻을 수 있겠지. 그래서 A가 얼마라는 거야? 6분의 1이라는 거야. 그럼 조건을 이용해서 완벽한 값을 얻어낼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근데 이거 역수를 구하래잖아. 그럼 이걸 역수로 하면 되겠지. 그럼 이 부분에 들어가는 완벽한 모양의 수열 형태를 쓸 수 있겠습니까? 네. 넘어가도 될까요? 그 뒤에는 아니니까. 스토리를 처음에 등비라고 잡고 요걸로 출발했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의식적으로 R의 n승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퉁치고 들어가려다 보니까는 R이 안 나와서. 스토리 이해 받을 수 있어요? 괜찮아. 결과값이요? 결과값은 8입니다. 1 빼기 R분의 A를 맞아. 얘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그럼 이걸 역수를 취하면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써 있다고 봐도 되게. 재밌지? 공부하고 싶지? 풀면 다 풀 수 있을 것 같지? 네가 바뀌어야 좋은 얘기지. 네가 바뀌어야 좋은 얘기지. 네가 바뀌어야. 지금 머릿속에서는 하고 똑같이 생각할 거 아니야. 다음 영화 뭐 보지?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응?
개인적 취미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영화를 봐줘야 됩니다. 이런 생각하고 있겠지.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8번 가볼게요. 등비 수열 A에 대해서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까지 A의 2n-1 빼기 A의 2n 5라고 부릅니다. 시그마 1에서 무한대까지 5라고 부릅니다. 이랬을 때 다음을 계산하십시오. 자,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등비라고 했죠. 초항이 1이다 아니다 그런 얘기 없으니까 초항까지도 신경을 써줘야 돼. 내가 잠깐 놓쳤던 부분.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A의 2n-1이라는 건 A의 R의 2n-1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2 아니에요? 마이너스 2 아니에요? 어디? A, R, 2n 빼기 2n 빼기 근데 잘못 썼냐? 2. 그 일반. 일반항. 빼기 1까지 되었어. 2n 빼기 1 빼기 2n 뭐야? 2n 빼기 2n 2. 아, 맞아. 고마워. 자, 이렇게 써 있고요. 그다음에 A의 2n이라는 건 A의 R의 2n 빼기 1. 뭐 이렇게 써 있겠죠. 그래요. 자, 이러면 얘를 통분을 해야 되니까 A, R, R의 2n-1 얘는 A, R의 2n-1 그래서 RA 빼기구나. 빼기 A의 R의 2n-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어요? 괜찮죠? 여기서 캐치를 해보자.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구하는 요게 어쨌든 요건 15라는 걸 알고 있죠. 여기서 요거를 조금 더 정면을 쳐야 되겠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쳐야 돼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게 낫겠다. 묶어버릴 거니까 얘를 이 상태에서 요거를 RA에 R에 2에 요렇게 바꿔버리자. 그럼 여기에서 없었던 마이너스 1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면은 더하기 R 요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지.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도 A에 R에 요렇게 정리를 해버릴까 요렇게 들어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A-A R에 R의 제곱에 요런 식으로 첫 번째 힌트를 해석하면 되겠네.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 힌트니까 1 빼기 R 제곱분의 요렇게 정리해서 약분 개념으로 들어가서 1-R분의 A가 뭐라고 써있네? 1-R분의 A가 뭐라고 써있네? 답이 5가 이러면 문제를 구성하는 게 잘못되어 있잖아. 답이 5가 아니잖아. 뭐지? 뭘 잘못했지? 바보야. 빼기는 빼기를 지워야지. 왜 더하기를 지웠니? 미안합니다. 빼기는 빼기를 지워야지. 왜 더하기를 지웠니? 그래.
1 더하기 r분의 a가 5니까 요만큼이 5가 되니까 내가 진짜로 궁금한 이 녀석은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 1 빼기 r분의 a라고 하는 등비수열의 기본적인 극수값은 1 빼기 r분의 a니까 3이다. 그쵸? 아, 이게 뭐가 막아꼈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겨서 44번. 수렴 조건이래. 급수의 수렴 조건이래.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까지 로그 2의 x의 제곱 빼기 3의 n-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형태가 등비죠. 맞습니까? 등비니까 공비가 어디에서 어디에 잡혀 있어야 돼? 마 1에서 1까지 잡혀 있어야 돼. 그리고 초항은 1이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이게 r이 0이 아니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로그 2의 x제곱 빼기 3이 1이다 라고 적혀 있겠죠. 마이너스 1을 넘겨 2, 4가 되겠죠. 저 지수의 진수의 승 앞으로 뺄 수 있어. 1보다 큰 로그 2의 x가 2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1이라는 건 로그 2의 2, 로그 2의 x가 로그 2의 4. 밑이 2니까 큰 게 큰 거. 그래서 x라는 녀석은 2랑 4 사이에 있다. 이 안에 있는 정수 x값은 얼마? 3이라고 쓰겠다. 유형 11번이 제일 쉽네. 그래요. 여기서 딱 하나 신경 써야 되는 건 초항 개념이 있으면 그것도 체크를 해야 된다는 소리야. 초항이 0이면 항상 수렴할 거니까. 그것도 신경을 써서 문제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8번 풀어볼게요. 48. 마이너스 3x 더하기 15겠죠, 그럼. 그럼 마이너스 3x 더하기 15인데 x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나와 있어? 마일부터 5까지면 정리를 들어가면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3 곱하면 18보다 작은 값이 나와야 되니까. 왜 다 아는데 그럴 수 있죠? 9번 가볼게요. 급수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까지 r의 n이 수렴 다음 중 항상 수렴이라고 쓰겠습니다. 얘가 수렴한 되잖아. 그래요? 그러면은 r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잡혀 있어야 돼? 이 소리야. 오케이? 그랬을 때 1번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까지 r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3승을 하는 거죠. 그러면 1번은 합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항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두 번째가 4분의 r-1의 n승이라고 써 있어.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맞춰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 r 빼기 1 0에서 항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2번도 동그라미, 3번도 여기서 출발해야 되니까
3번도 동그라미라고 말할 수 있고 4번도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것도 저기서 출발해야 되니까 아웃이 하나 나왔네. 여기서 하나 걸렸네. 그래서 4번은 아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 쉽죠? 너무 쉽죠? 53번 가보겠습니다.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S라고 했을 때 S가 n제곱이래. 그럼 Sn-Sn 빼기 1은 n제곱 마이너스 n-1의 제곱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2n-1이라고 캐치할 수 있겠습니다. 자, S1은 1이고 내가 구한 A1도 1이니까 믿고 쓸 수 있는 일반항을 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뭘 구하느냐? 다음을 계산하십시오.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로 갈 때 a, an 플러스 1분의 1을 구하겠습니다. 이거 부분분수죠? 얘가 2n 빼기 1, 2n 더하기 1분의 1로 해석됩니까? 그래서 빼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면 2분의 1 앞으로 묶어내고 2n-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써 있겠죠? 그래서 2분의 1 쓰고 1 집어넣으면 1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5분의 1 착착착착 맨 뒤에 거 어차피 극한 취하면 0으로 빠지겠죠? 결과적으로는 2분의 1만 남겠다. 괜찮아? 네. 계속 같은 거 하고 있죠? 이게 미적인지 수원인지 수투인지 모르겠지? 아직은 모를 거야. 왜? 이 교재는 4단원, 5단원부터 본격적인 시작이죠. 다음 장부터 배우는 뭐냐 이거. 여러 가지 수열의 미분부터 새로운 거잖아. 지수함수의 미분, 모그 뭐 이런 거 모를 거 아니야. 그것부터 진짜겠지. 기억하죠. 대단. 2가 뭐야? 2. 2. 자연상수 2. 1 더하기 x의 x분의 1승 x를 0으로 오. 하하하하. 괜찮은데. 기억하고 있죠. 가지고 있는 재능은 나쁘지 않다니까. 자, 잠깐 쉬었다 할게. 자, 유형 14부터 본격적인 싸움이야. 유형 14부터 우리가 사실은 무조건 한 문제야. 무조건 한 문제인데 넓이가 많이 나옵니다. 유형 17, 18 정도가 많이 나와요. 알겠지? 자, 10분 정도 쉬었다가 마지막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유형 14 가보겠습니다. 문제 번호 57. 다시 한번 말하지만 등비 급수에서 R이 마이너스 1과 사이에 있다는 걸 확인을 하잖아? 그럼 그 결과값은 언제나 얼마라고? 1-R분의 A라고 쓰면 되겠다. 괜찮아?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 번호 7. 그림과 같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했는데 P1이 길이가 1 그리고 90도 꺾어서 P2 90도 꺾어서 P3 P4 요렇게 이제 말려 들어간다고 그림을 확인했어요. 자, 이랬을 때 기본적으로 OP1이 1이고 P1, P2는 길이를 3분의 2로 줄이세요 라고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랬을 때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점의 좌표는 X라인과 Y라인을 따로 그리자. 그러면 먼저 X값부터 구할게요. 자, X값은
요게 시작이죠. 그래요? 요게 요 방향으로 얼마나 가는 거야? 3분의 2만큼 간 거야. 그치? 두 번째는 요렇게 간 거죠. 여기 봐야지. 두 번째 X방향은 요 녀석이죠. P3, P4죠. 근데 걔는 이 방향으로 들어갔죠. 근데 1,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즉 3분의 2가 몇 번 들어가 있는 거야? 3분의 2에서 한 번, 두 번 한 거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들어갔어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x의 초항 개념이 3분의 2겠죠. 이쪽을 우리가 플러스 방향으로 대부분 잡으니까. 그러면 공비 개념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9분의 4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x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1 마이너스 r분의 a라고 말할 수 있겠다. 괜찮아? 그러면은 9분의 13, 3분의 2, 착착 3, 13분의 6이라고 하는 x 좌표값을 가지고 있겠다. 이제 y값 구할게. 자, y값은 스타트가 요렇게 먼저 1로 갔죠. 그리고 줄고 얘가 두 번째죠. 네, 아래 방향으로 1에 3분의 2가 두 번 들어간 스타일로 들어가면 되겠지. 즉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항 개념이 1이고 공비 개념은 마이너스 9분의 4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 플러스 9분의 4, 1, 9분의 13분의 1, 13분의 9라고 하는 x 좌표, y 좌표 값을 구할 수 있겠다. 괜찮아? 오케이. 자, 이렇게 길이를 물어볼 때에는 원투를 직접 구해서 공비를 찾는 게 편해요. 근데 넓이는 비율 값이니까 공비를 뭐 닮음의 비율 있잖아. 뭐 길이비가 1대2다. 그럼 넓이비는 뭐 1대4다. 이걸로 찾는 게 훨씬 편하겠죠. 네. 그러면은 길이니까 53번 하나 시켜볼게. 58번. 58번 하나 시켜보겠습니다. 나왔어? 응? 너무 깔끔하게 나와서 다른 줄 알고 좋아했는데. 같이 해볼까? 자, 45도씩 꺾여 들어가죠? 예. 그리고 최초 길이가 얼마예요? 1. 1이고 그 다음엔 2분의 1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죠? 네. 어차피 x, y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스타트 x가 얼마예요? 1대1 대 루트 2잖아.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죠. 그러면은 자, 두 번째는요. 자, 1대1 대 루트 2인데 2분의 1이 나왔죠. 그러면은 여기가 얼마여야 돼? 2루트 2분의 1이어야 되겠죠. 그 원투 구했지. 그러면은 x 값은 스타트가 루트 2분의 1이고 공비 개념이 2분의 1인데 마이너스 2분의 1로 읽어야 되겠지.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y는 위로 루트 2분의 1, 위로 2루트 2분의 1. 괜찮습니까? 그래서 y는 초항이 루트 2분의 1인데 공비도 2분의 1로 설정해야 되겠지. 그래? 어리석은 중생아, 방향성을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 방향은 맞게 했는데 맞게 했다고? 루트 2분의 1에서 2루트 2분의 1로 갈 때 공비를 루트 2분의 1이라고 어. 안가를 먼저 선행해야 되나?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길이는 생각보다 쉬워. 길이는 직접 원투를 구한 다음에 공비를 찾을 거니까. 그래요. 한 번 더 해보자. 넘어가서 유형 15번에 62번 가볼게. 62번을 할게. 먼저 x축, y축. y는 x, y는 마이너스 x. 기준선 잡았어. 스타트가 5, P1인데 이 길이가 얼마래요? 1이래. 그리고 90도로 넘어갔어. P2. 90도로 내려왔어. P3. 90도. P4 등등등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랬을 때 길이의 합을 구하래. 근데 먼저 스타트가 5P1이 아니죠. 함정이야. P1, P2부터 P2, P3 이렇게 더하라는 거죠. 근데 길이는 직접 구하는 게 편하다 그랬죠. 그래요? 여기가 90도고 요게 y는 마이너스 x잖아. 그럼 요 길이가 이렇게 쪼개지는 건 알겠죠. 그럼 여기가 얼마겠어? 루트 2분의 1이야. 그럼 여기도 루트 2분의 1이겠지. 그럼 여기는 얼마겠어? 루트 4분의 1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길이를 봤어. 자, 그러면 스타트가 루트 2분의 1이고 두 번째가 루트 2, 루트 2분의 1이죠. 그럼 공비가 루트 2분의 1, 초항이 루트 2분의 1,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분의 루트 2분의 1이라고 하는 결과값을 가지고 있겠다. 괜찮습니까? 1 빼기 r분의 a. 길이는 원투구에서 직접 찾아 들어가는 게 편하다 라고 말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 유형으로 64번도 한번 해볼래. 64번도 둘레의 길이도 길이야. 원투 구하면 돼.
야, 그냥 1 빼기 r분의 a만 구하면 되는데 뭘 어려워해. 틀렸어. 왜요? 공비가 파이가 아니지. 그래? 공비가 2분의 1이지. 파이는 신경 안 써요? 아이, 봐봐. 야, 둘레잖아. 먼저 반지름이 얼마래? 아, 아, 파이를 그래, 그렇게 들어가야지. 파이 파이. 그래, 8파이. 정신 안 차려? 자꾸 아는 걸 틀리려 그래. 그래서 가겠어? 어디를 갈 거야, 그래서? 고민해보겠습니다. 많이 고민해봐. 과를 고민하지 말고 일단 먼저 학교를 고민해. 과는 맞춰 들어가, 어쨌든 방향성은 이과 계열 쪽에서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음. 특별히 하고 싶은 게 없다면 가장 높은 학교를 가는 게 좋아. 선택지가 넓어지니까. 66번, 71번 두 개 시켜볼게. 그리고 71번 스타일의 하드 버전이 수능에 꼭 나옵니다.
맞췄어. 6분의 1. 6분의 1이요? 에바 눈물뚝. LN? 잘못 봤어. 야 2파이 가로 열고 루트 2 더하기 1. 그쵸. 6분의 1이 왜 나온 거야? 이거 뭘 본 거야? 원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어떻게 알아요? 그걸 찾는 게 포인트지. 여기 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래요? 6이래요. 그럼 이렇게 꽉 차 있는 원의 요 테두리 넓이가 S1이겠죠.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6이니까 저 S1의 넓이 66에 36에서 반지름이 3인 9파이를 뺀 게 포인트겠죠.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원은 요 안에 딱 맞게 들어가는 이 정사각형에서 출발을 해야 되겠죠. 근데 원이잖아. 그래요? 요렇게 지나가면 요 모서리를 딱 찍고 들어가겠죠. 길이가 얼마야? 3루트 반지름이 얼마예요? 요렇게 때려서 여기가 3, 여기가 3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요 길이가 3루트 2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좋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여기서 여기까지는 3이니까 요렇게 가져오면 루트 2분의 3이라는 걸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럼 두 번째 사각형이 요렇게 잡았을 때 한 변의 길이가 얼마? 루트 2분의 6 3루트. 3루트 2죠. 변의 길이가 6대 3루트 2라는 건 2대 루트 2라는 건 넓이의 비가 얼마라는 거? 길이의 비가 2대 루트 2래. 그럼 넓이의 비는? 넓이의 비는 2대 1. 그러면 큰 원의 넓이에서 2대 1로 줄었죠. 그럼 공비가 얼마라는 거야? 3분의 2 뭔 소리야? 뭔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넓이비가 2대 1인데 왜 공비가 이상하게 나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넓이는 공비를 비율로 찾는 거고 길이는 직접 원투 구해서 길이 보는 게 편한데 넓이는 또 여기서 넓이 구하는 건 또 귀찮잖아. 그러니까 길이비를 구한 다음에 넓이비로 계산해서 들어가는 게 훨씬 편하다.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가 이 스타일로 수능에 나오는데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 이 S1을 구하는 기하적 해석이 어렵게 나옵니다. 이 S1을 구하는 기하적 해석을 조금 어렵게 하면 돼요. 괜찮아? 그래요. 할만하죠? 자, 넘어가서 72번 가볼게. 자,
자, 문제를 글로 읽어. 그 다음에 그거를 수식화시키면 돼. 어느 장학재단에서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다. 매년 초에 기금을 운영하는데 연말까지 5%의 이익을 내고 기금과 이익을 합친 금액의 20%를 매년 말에 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 라고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5%를 벌어와야죠. 100억에서 내가 5%를 벌어왔어. 그리고 얼마를 썼어? 20%. 그러면은 0.2를 내가 장학금으로 지급을 했죠. 장학금 얘기하는 거야, 우리 지금. 최종 질문이 장학금은 얼마?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이해돼? 그러면은 우리가 100에서 5% 벌어온 다음에 20%를 최초 장학금으로 잡은 거지. 그럼 계산하면 이게 얼마야? 21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A2라는 녀석은 일단 남아있는 금액 갖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100 곱하기 1.05에 0.8이 남아있어. 괜찮아요? 요 금액에 1.05를 벌어왔지. 그리고 거기에서 0.1을 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따지고 보면 100 1.05에 어차피 곱하기 곱하기니까 0.1을 미리 쓰고 0.8 곱하기 1.05를 뒤에 붙인 거지. 맞습니까? 그러면 요만큼을 1이라고 읽어도 돼요. 그럼 공비가 얼마가 되는 거야, 한 번에? 공비라는 개념이 가 되겠죠. 그러면 얼마냐? 아하. 8, 5, 40, 80, 8.4네. 아니네. 0.84네. 괜찮아요? 0.84. 25분의 21이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25분의 21. 그럼 초항은 얼마? 21. 공비는 얼마? 25분의 21. 할만해? 내신용이죠, 딱. 수능에서 이런 거 나오면 난리 나겠지. 계산하면 얼마냐? 4분의 525라는 계산값이 나옵니다. 유형 19 가볼게. 자, 문제 번호 76번인데 여러분들이 된다. 범수야, 그 무리수의 정의 아니야? 무리수의 정의가 뭐예요? 분수 꼴로 나타낼 수 없는, 그러니까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네. 그럼 순환하는 무한소수는 무리수가 아니네. 그럼 걔를 뭐라고 부르죠? 순환소수. 유리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 있잖아. 0.2 땡. 이거 순환한다는 뜻이겠죠? 그럼 이거를 9분의 2라고 쓰겠지. 이제 왜 저렇게 쓰는지를 증명하는 거야. 자, 0.2 땡이라는 건 0.2 더하기 0.02 더하기 0.002 더하기로 가겠죠. 그래서 1 빼기 10분의 1 분의 0.2. 네, 그러면은 그런 거구나. 초항이 0.2죠. 그리고 공비 개념이 얼마예요? 10분의 1. 10분의 1이죠. 그래서 1-10분의 1분의 10분의 2 10분의 9분의 10분의 2 9분의 2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시험 문제는 안 나와. 왜? 이 문제가 나왔어.
100이면 100 공식으로 풀겠죠. 나라도 공식으로 풀겠다. 그래,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76번 시킨 대로 해보자. 각 항이 양수고 첫 번째 항이 0.2땡이래. 그럼 9분의 2라는 거 확인했죠? 공식으로도 확인하고 패턴으로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 A3가 0.05땡이래요. 0.05땡이라는 건 공식으로 풀면 얼마예요? 90분의 5죠. 공식으로 풀면. 그럼 패턴으로 가보자. 0.05라는 건 0.05 더하기 0.005 땡땡땡이니까 1-10분의 1분의 0.05 즉 100분의 5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10분의 9니까 100분의 90분의 100분의 5 그래서 90분의 5라고 쓸 수 있겠다. 그러면 저기서 여기로 와야 되는데 이 녀석은 9분의 2 곱하기 R의 제곱의 형태를 띠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공비라고 부를 수가 등비라고 부를 수가 있으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럼 R이 얼마냐? R이 4분의 1. 그렇구나. 오케이. 그럼 R은 2분의 1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최종값 1-2분의 1분의 9분의 2라고 써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 이거 계산하면 마무리는 지어야 되니까 2분의 1분의 9분의 2니까 9분의 4죠. 9분의 4를 객관식으로 써야 되니까 0.4 땡이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아요? 네. 안 나와. 나오면 이런 스타일로 좀 꼬여서 나오겠지. 97번 느낌으로 나오겠죠. 97번. 그래서 97번 하나 시키고 마무리하겠습니다.